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됐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동생 조 씨까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결국 발부가 됐군요. 일단은 뭐 두 가지 혐의 정도가 추가가 됐었죠. 근데 그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된 거라 그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기보다 아하.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 좀 검찰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죠. 네.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도 하지 않았었고 네. 그리고 공범이 둘 구속된 상황이었는데 그 혐의 외에 다른 배임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웅동학원의 허위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 부분이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때 영장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좀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일단 이번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은 일단 혐의 전체적으로 다 소명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그 문제가 됐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추가로 소명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혐의가 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결국은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 남았을 텐데 그 부분도 구속이 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범인 도피 혐의 등이 추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차에서는 기각된 상황인데 네. 이번에 영장을 발부할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혐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배임수재죄 쉽게 말해서 네. 웅동 학교의 이제 중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지들을 유출해서 전달해줬던 혐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담했던 두 명의 공범은 이미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의 동생은 당연히 그 당시에도 이 둘의 영장이 발부된 이상 영장 발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우세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각이 됐었죠. 네. 사실 배임수재죄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은 그 부분에 대한 소명도 소명이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한 소명도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네,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그런 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기록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저번과 지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는 뭐 정확하게 확인 안 되는데 일단 뭐 검찰에서 추가로 입증을 더 많이 해설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사안에 대한 평가가 판사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범인 도피 혐의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혐의가 강제 집행 면탈입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웅동학원 관련해서 이제 캠코에서 이제 웅동학원에 이제 그 채권을 집행하려고 할 때 일단 이 조국 장관의 동생도 그 당시에 웅동학원의 임원이었고 연대 채무를 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 쪽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아내 쪽으로 집행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다. 그럼 위장 이혼을 하면 강제 집행을 하기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이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영장 기재 범죄 사실 하나 추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위장 이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법원도 위장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유죄 판결이 나올 정도로 확실한 그 근거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장을 발부할 때도 범죄 혐의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대부분 영장이 발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정도 수준의 소명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에서는 조국 장관의 동생이 위장 이혼했다는 부분도 사실상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신병은 확보했고 검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더 할까요? 사실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의 혐의는 결국 또 조국 장관도 자유롭기 힘든 부분입니다. 웅동학원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본인 범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겠지만 가족들이 어느 정도 더 연루가 돼 있는지 검찰은 추가로 결국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머지않아 소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동생 그리고 조국 교수와의 관계를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친인척들은 모두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있고 정경심 교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대상은 조국 전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럴까요? 조국 장관 이번 주 중에 소환될 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되지 않았죠. 네. 이제 뭐 거의 이번 주는 끝났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또 휴대폰 계좌 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또 기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좀 더 다진 다음에 조국 장관을 부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기각돼서 다소 차질이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은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그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그 당일에 조국 장관의 계좌로부터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그 검찰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맞습니다. 보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조국 장관의 혐의는 정경심 교수와 좀 다릅니다. 이게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되면 굉장히 그거는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일단 기각된 상황이라 네. 좀 더 소명 자료를 모아서 영장을 한번 재청구하고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는 네.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법원의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아하. 지금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면 사실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영장이 발부될 수준으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어느 정도 더 소명하는 데 주력하려는 지금 방침으로 보입니다. 일단. 네, 휴대전화와 계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뭐 연루 증거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검찰에서는 현재? 일단은 뭐 계좌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네. 위한 것 같고요. 그 5천만 원의 네. 그 문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원래 범죄 수사를 할 때 뭐 여러 명의 공범이 엮여 있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사실 휴대전화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면 무슨 어떤 이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네. 그리고 요즘에 다 데이터 메시지 같은 거 SNS를 통해서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범죄와 연루된 내용들이 있는지 혹여 지워두건 다 복원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명확하게 범죄 혐의 소명이 될 텐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그 부분을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 수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조국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네. 현재 뭐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동이 걸린 거군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번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 정도 기각이 됐던 그렇습니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면 제일 먼저 압수수색을 하는 게 휴대전화입니다. 네.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정유라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러 네, 병실까지 그랬죠. 갔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를 빨리 확보를 해야 사실 검찰 입장에서 수사가 굉장히 용이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한번 제동이 걸린 또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네. 앞서 해주셨는데 공직자윤리법 이 부분도 크잖아요. 네, 공직자윤리법과 뇌물이 두 가지죠. 네. 이제 공직자윤리법은 원래 주식을 취득하면 안 되는데 주식을 취득한 걸로 지금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주식 자체가 원래 시가보다 굉장히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싸게 이제 매입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매입한 시점이 민정수석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호재성 공시로 또 엄청나게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가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가 관계는 민정수석 시절에 이 코링크 피의와 관련된 어떤 편의를 봐준 것이 있다라고 일단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때 그게 가상화폐 사업인데 그 당시에 코링크 피의에서 인수했던 한 기업이 가상화폐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돌연 2017년 11월에 문을 닫고 12월에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서 추진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그 직전에 이걸 문을 닫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정보를 미리 줘서 닫은 것 아니야.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을 사실 돈으로 하면 뇌물죄에 딱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자마자 호재성 공시를 다음에 띄워서 올렸다. 이게 딱 네. 지금 검찰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검찰은 가장 주요한 수사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관심은 조국 전 장관이 언제쯤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를까요? 일단은 한 번은 더 청구를 할 거고요. 네. 지금 정경심 교수도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입도 굉장히 이제 검찰이 주목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도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진술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좌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국 전 장관 소환하기 전에 이제 다지는 작업인데 일단 한 번 정도 더 영장을 청구를 해보고 만약에 거기서 또 기각이 된다면 다음 주 중에는 소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은 열흘이 더 네, 연장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 네, 사실 뭐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거의 당연한 네. 수순이고요.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이 다소 더 시일이 걸릴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영장 마지막 한 번 연장한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이제 조사를 하고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라진 노트북. 아하. 이 노트북의 행방에 지금 검찰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트북도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증권사 PB는 네. 그 노트북을 건네줬다라고 하고 특정 호텔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노트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노트북의 행방이 굉장히 또 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